68세가 되면 갑자기 몸과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모르고 당황하시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시큰거려서 병원에 가시고 밤에 자꾸 깨서 수면제를 찾으시고 괜히 서글퍼져서 우울증인가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들은 오히려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병원을 전전하느라 지치시고 약에 의존하게 되시고 혼자 끙끙 앓다가 가족들과도 멀어지십니다. 반면 현명한 분들은 전혀 다르게 대처하십니다. 68세에 찾아오는 변화가 무엇인지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게 그거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리고 차분하게 준비해 두셨던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70대, 80대가 되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셨고 오히려 손주들과 뛰어다니실 만큼 정정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변화들을 미리 아셨던 분들은 노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르고 당하신 분들은 68세부터 급격히 쇠약해지셨지만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오히려 68세부터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8세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5가지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노후가 편안해지는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60대 후반부터 80대까지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순덕 씨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세가 되신 순덕 씨는 평생을 부지런하게 사셨습니다. 남편 성호 씨와 함께 작은 철물점을 35년간 운영하셨고 아들 둘을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5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후로는 혼자 조용히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건강만큼은 자신 있으셨습니다. 동네 뒷산을 매일 오르셨고 경로당 친구들과 화투도 치시고 손주들 올 때면 직접 음식을 해서 대접하셨습니다. 그런데 68세 생신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뒷산에 오르시는데 이상하게 숨이 차셨습니다. 분명 매일 오르던 산인데 다리가 무겁고 허벅지가 뻐근했습니다. 순덕 씨는 생각하셨습니다. 그냥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밤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켜셨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순덕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무슨 병이 생긴 건가? 설상가상으로 감정 조절도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순덕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갈비찜을 만드셨습니다. 정성껏 양념하고 물을 넣고 은행도 까서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달게 안 해요. 당 때문에요. 순덕 씨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 다음엔 덜 달게 할게 하고 넘겼을 텐데 그날은 주체할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혼자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는지 본인도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갑자기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저기,
누구야, 그 사람? 친구들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순덕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치매인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 씨는 혼자 울으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셨습니다. 나 이제 늙은 건가? 이러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섭섭하셨습니다. 분명 뭔가 달라졌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2주 후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기분 전환을 위해 해운대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단골 떡집 앞을 지나시는데 누군가 반갑게 불렀습니다. 순덕이 아니야?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40년 전 같은 시장 골목에서 장사하던 금순 씨였습니다. 순덕 씨보다 3살 위인 71세, 예전에 꽃집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안작은 분식집에 앉았습니다. 어묵 국물을 마시며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금순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 요즘 어때? 건강하지? 순덕 씨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 이상해. 잠도 못 자고 괜히 눈물이 나고 사람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 순간 순덕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치매인 거 아닌가 무서워. 금순 씨가 순덕 씨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순덕아, 그거 치매 아니야. 나도 68세 때 똑같았어. 순덕 씨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도요? 금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68세가 되면 누구나 찾아오는 변화야.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당황하는 거지. 금순 씨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68세 때 노인복지관에서 건강강좌를 들었거든. 거기서 배웠어. 68세가 되면 우리 몸에 5가지 변화가 온대. 미리 알면 무섭지 않은데 모르면 병인 줄 알고 겁을 먹는 거야. 첫 번째 변화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금순 씨가 말했습니다. 65세부터 근육이 줄기 시작하는데 68세쯤 되면 확 느껴져. 그래서 갑자기 계단이 힘들고 산이 가파르게 느껴지는 거야. 병이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순덕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금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해. 콩, 두부, 달걀, 생선. 그리고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해야 해. 산만 다니면 안 돼. 스쿼트나 벽 짚고 팔굽혀펴기 이런 거 해야 해. 두 번째 변화는 수면 패턴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68세가 되면 깊은 잠을 자는 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새벽에 자꾸 깨는 거야. 병이 아니야. 금순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때 수면제 먹으려고 했어. 근데 강좌에서 그러더라.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새벽에 깨면 그냥 일어나서 가벼운 일을 하라고. 그리고 낮잠을 20분 이내로 자라고. 나는 그 방법으로 지금까지 약 없이 잘 자. 세 번째 변화는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금순 씨가 순덕 씨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68세 되면 호르몬이 또 변해. 그래서 괜히 눈물이 나고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 쉽게 화가 나기도 해. 우울증이 아니야. 정상이야. 순덕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금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 그래. 근데 이걸 몰라서 혼자 앓다가 진짜 우울증이 되는 사람도 있어. 알고 있으면 달라. 그냥 이 시기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돼.
네 번째 변화는 기억력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금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지? 나도 그래. 치매 아니야. 68세 되면 뇌가 새로운 정보보다 옛날 정보를 더 잘 기억하게 바뀌어. 그래서 사람 이름 같은 건 잘 안 떠오르는데 옛날 일은 생생하게 기억나잖아. 그게 정상이야. 순덕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구나. 나 혼자 치매인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섯 번째 변화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금순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68세가 되면 일을 그만두고 자녀들도 독립하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무너져. 자기가 쓸모없다고 느끼거든. 순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금순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68세부터는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해. 봉사활동을 하든 취미를 배우든 손주를 돌보든 뭐라도 해야 해. 그래야 마음이 건강해. 금순 씨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순덕아, 68세 변화는 무서운 게 아니야. 그냥 인생의 두 번째 사춘기 같은 거야. 사춘기 때도 몸이 변하고 감정이 요동치잖아. 68세도 마찬가지야. 이 시기만 잘 넘기면 70대, 80대가 오히려 편해. 미리 알면 노후가 달라져. 금순 씨와 헤어진 후 순덕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68세 변화라. 내가 병든 게 아니었구나.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덕 씨는 금순 씨가 알려준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셨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은 단백질 섭취였습니다. 아침마다 달걀 2개를 삶아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두부 반모를 넣어 된장찌개를 끓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입맛이 없으셔서 억지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기운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근력 운동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벽을 짚고 스쿼트 10개, 벽 짚고 팔굽혀펴기 5개.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팔이 아팠습니다. 3일 만에 포기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지만 금순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리 알면 노후가 달라져. 순덕 씨는 이를 악물고 계속하셨습니다. 수면 방법도 바꾸셨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을 때 억지로 자려고 뒤척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일어나 거실에서 화분에 물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러고 나면 5시쯤 다시 졸음이 왔습니다. 1시간이라도 더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7시간 내리 주무시지는 못했지만 낮에 피곤하지 않으셨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순덕 씨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뒷산을 오르는데 예전보다 숨이 덜 차셨습니다. 밤에 깨는 것에 대한 불안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셨습니다. 이게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구나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없애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들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순덕 씨는 정성껏 불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불고기가 좀 짜요. 어머니 혈압 때문에라도 싱겁게 하셔야 하는데.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눈물이 올라오려고 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부엌으로 피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순덕 씨는 속으로 되뇌셨습니다. 이건 68세 변화야. 호르몬 때문에 감정이 예민해진 거야. 정상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눈물이 멈추었습니다.
순덕 씨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다음엔 좀 싱겁게 해볼게. 며느리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맛있어요. 많이 먹을게요. 순덕 씨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설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안색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순덕 씨는 금순 씨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68세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한 달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순덕 씨는 경로당 친구들에게도 68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친구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 순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나이에 다 겪는 거래. 미리 알면 무섭지 않아. 친구들도 하나둘씩 운동을 시작하고 단백질을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순덕 씨는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금순 씨가 알려준 5번째 변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비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 가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어르신들이 반가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순덕 씨는 생각하셨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덕 씨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아침마다 스쿼트 20개, 벽 팔굽혀펴기 10개를 거뜬히 하셨습니다. 뒷산 정상까지 쉬지 않고 오르셨습니다. 밤에 새벽 3시에 깨시는 것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으셨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책을 읽다가 다시 주무시면 됐습니다. 감정 기복도 많이 줄었습니다. 가끔 눈물이 나려고 할 때면 스스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68세 변화야. 정상이야.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드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병이 생길까봐,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68세 이후의 변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8세가 되면 찾아오는 5가지 변화와 대처법입니다. 첫째,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갑자기 계단이 힘들어지고 산이 가파르게 느껴지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스쿼트 10개, 벽 짚고 팔굽혀펴기 5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둘째, 수면 패턴이 변합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것은 정상입니다.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시고 가벼운 활동을 하신 후 다시 주무십시오.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괜히 눈물이 나고 사소한 말에 상처받는 것은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우울증이 아닙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넷째, 기억력이 달라집니다.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 것은 치매가 아닙니다. 뇌가 옛날 기억을 더 잘 간직하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5째, 사회적 역할이 줄어듭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봉사활동, 취미 모임, 손주 돌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마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첫째, 이 변화들을 숨기고
혼자 앓지 마십시오. 가족과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둘째, 바로 병원과 약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변화를 병으로 오해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됩니다. 셋째,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넷째, 젊은 시절과 비교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나이에 맞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다섯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리 알고 준비하면 68세 이후의 삶이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순덕 씨는 요즘 금순 씨와 자주 만나십니다. 함께 시장에 가고 복지관 봉사도 같이 다니십니다. 어느 날 금순 씨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우리 참 잘 만났다. 그치? 순덕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언니, 그때 시장에서 안 만났으면 나 어쩔 뻔했어.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웃으셨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68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리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오히려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60대 후반, 70대, 80대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